안녕하십니까. 한솔교육연구원 김수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들과 함께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니어 플라톤을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플라톤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가 테스트 있는데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읽기에 대한 자가 테스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음직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머니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항상 그렇다는 1점, 가끔 그렇다 그러면 3점, 그렇지 않다 이럴 때 5점 한번 속으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 때 틀린 문제도 부모가 함께 풀면 정확하게 푼다. 예. 두 번째는 시험을 보고 와서는 안 배운 게 나왔다고 투덜댄다. 세 번째는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책을 멀리하거나 만화책만 보려고 한다. 예. 요즘에 그런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책을 다 읽었지만 내용을 물어보면 끝부분만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 혼자서는 절대 읽지 않는다. 예.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 예. 한번 체크하셨나요? 예.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읽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 항목은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매겨보셨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가 35점에서 40점이다라고 할 때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학년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2학년이면 우리 아이는 지금 2학년에 맞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3학년, 4학년 때도 이런 능력을 계속 보인다면 훌륭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한 25점에서 34점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1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독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또는 학교에서 보는 많은 시험 문제에서 겪게 되는 많은 벽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학교 수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학교 수업에 있어서 아이가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충실하게 잘 하느냐인 거고요. 이 몰입도죠. 선생님 말씀하실 때 또는 선생님이 뭔가 지시를 내릴 때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 쪽에 많이 속하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 문제를 틀리고 맞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도 난 할 수 있다라든지 작은 것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읽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 아이가 그런 시기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아이가 4학년쯤 됐더니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사회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이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기는 결국에는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결국에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건 아이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런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4학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에 이 아이가 지금 읽기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읽기 능력 왜 중요할까? 어머니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검사를 했어요. 이 지능검사라고 하는 거는 수학, 과학, 언어 여러 가지의 지능검사를 하는 거죠. 지능검사
결과를 했더니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왔을까요? 예,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읽기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진단해 보면 자기 학년보다 몇 학년이죠? 네, 한 2, 3학년 아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이 아이가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인 거예요. 학업에 어려움을 느꼈더니 읽기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2학년 또는 3학년의 읽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5학년이지만 읽기 수준은 2, 3학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학년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면 상위 5%의 아이들. 공부로서 성적으로서 상위 5%인 아이들을 봤더니 읽기 능력이 어떻다? 자기 학년보다 몇 학년 높게 나온 거죠? 1학년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상위 5%예요. 그럼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만 테스트했더니 6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 수준이 6학년이니 5학년 책은 굉장히 쉽게 학습할 수 있겠지요. 자, 이걸 보듯이 우리 아이들의 읽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예, 남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요구하는 시기입니까? 자기 생각을 요구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 데서는 일단은 지금 서술형 평가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의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서논술형 평가가 30에서 50%, 많게는 100%까지 서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논술형 평가는 달달달달 외워서 보는 평가가 아니지요. 예, 자기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말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평가이지요. 또 한 가지는 수행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신과 좀 자유로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수행평가의 점수가 내신의 당락을 결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보고서나 얼마만큼 참고서나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보는 내신이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입시라는 거가 있죠. 이제 입시에서도 면접, 자기소개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어필을 잘 하느냐, 이런 관건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이나 기업에 가서도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기의 경력들을 어필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빨리 많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의 그냥 일반적인 서술형 평가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거 보면 독서 감상문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표를 완성해라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쓰는 독서 감상문을 아이들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가지는 벌써 주어집니다. 등장인물의 모습, 이거는 찾을 수 있어요. 사실적인 질문으로 찾을 수 있고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봤을 때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냐라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이 여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배울 점이 뭐니? 이거는 결국에 누구든 다 똑같은 답이 아니겠죠. 내 생각에는 이게 배울 점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쓰는 거. 이게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썼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서술형 평가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학교에서 2학년 장기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국어 교과서입니다. 한 이 교과서 요만한 페이지의 교과서 한 3, 4페이지를 아이들이 읽어요. 장기래 선생님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아이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심심해서 병원 안을 돌아다니던 기호가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내용 파악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 다음에 주제파, 왜 장기려 선생님을 바보의사라고 했을까?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 어렸을 때, 뭐 또 저 또한 어렸을 때에도 동화책을 많이 읽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많이 찾았죠. 예.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들하고 선생님들이 건성징악적인 교훈을 많이 찾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책 읽고 교훈 안 찾습니다. 책 읽고 많이 찾는 거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제에는 없지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을 써보는 활동. 이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는 한 요 문제 정도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생각을 읽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주니어 플라톤을 선택해 주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니어 플라톤을 딱 선택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플라톤을 하실 경우에는 딱 우리 아이들한테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길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식. 남의 지식이 아니라 책을 읽었으면 그거를 자기 지식화하는 것에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 선생님의 관점, 친구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마지막엔 자기 가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 세 가지를 해줘서 결론적으로는 플라톤은 자기 생각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독서 토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해서 줄거리 요약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플라톤의 가장 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지식을 어떻게 길러드릴 것이냐를 살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니어 플라톤 리딩북은 선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봤을 때 책을 먼저 어머니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조금 우리 아이 수준보다 좀 높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 평균 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2학년 1학기면 2학년 2학기 정도의 글밥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7살짜리 아이들 책을 막 100권을 읽어요. 그럼 독해력이 켜질까요? 예, 아니죠. 100권을 읽었는데도 자기 수준보다 낮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해력이 상승되기는 어렵습니다. 플라톤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독해력을 상승하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해내면서 아이들이 독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고 질문이 제기되는 도서입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 책도 우리 집에도 많이 있죠. 예,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 가정에 있는 그 책들 한번 보세요. 책 앞에 옴긴이나 각색이란 사람이 있어요. 예, 하지만 주니어 플라톤의 모든 책들은 원작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 안데르센이 쓴 그 책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지요. 그러면서 작가는 이때 왜 이랬을까? 작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옴긴이나 각색이 있는 글을 가지고 오면 옴긴 사람이나 각색 있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작가의 의도를 찾기는 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제기되는 도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니어 플라톤 책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중에서 파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코스부터 4코스까지 나, 주변, 사회, 세계의 주제에 맞게 각 코스별로 48권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자기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리딩북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모두 같은 책으로 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작을 읽고 수업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백설공주가 있지만 주니어 플라톤 리딩북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2번 이상 책 읽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해야 그걸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어렴풋하게 아이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반드시 2번 이상 책 읽기 하고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어떻게 한다? 소리내서 읽는 활동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베이스 7살부터 2학년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서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까지 같이 진단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3, 4학년 아이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면서 읽는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우리 읽기 보시면 읽기에 있을 때 큰 장애물은 우리가 어휘죠. 아이들이 어휘를 몰라서 책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가 넘어가면 내용 파악까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어휘를 하고 내용 파악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니어 플라톤은 뭐까지 한다? 주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그리고 네 생각은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라톤을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어휘뿐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자기의 의미, 그 다음에 더 복합적인 내 사고까지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관점이에요. 플라톤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관점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의 가장 큰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3가지 상호작용을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은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래 배우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얻어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자극이 굉장히 더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생각을 또 친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작가의 의도를 더욱더 빨리 그다음 이룰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둠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어도 좀 참는 거, 친구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함께 기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틀린 말을 이야기해도 아이들한테 반드시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리딩북을 찾아보면서 생각을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작가가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등장인물은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서 책과 읽으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베이스 캠프와 3학년 이상부터는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뽑아오라는 것이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 읽고 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관점을 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치예요. 우리가 내 가치가 이런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 학교에서 쓰는 모든 갈래쓰기 합니다. 예, 우리 대입에서 요구하는 논술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플라톤의 글쓰기는 생각쓰기로 시작해서 논술쓰기로 완성한다. 플라톤은 저학년 아이들한테 형식에 맞는 글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쓰는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독후감을 쓸 때 내용 요약하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일기 쓰기를 할 때도 하루 일과 나열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어려워해요? 그때 네 느낌이 어땠어? 그때 네 생각이 뭐야? 를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학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고학년에 가서 논술 쓰기를 할 때에도 굉장히 자기 생각을 서론본론 결론으로 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모든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 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년에 맞는 형식에 맞는 쓰기. 1, 2학년은 갈래쓰기, 3, 4학년 때는 갈래쓰기와 함께 논술 쓰기
이야기가 들어가고 5, 6학년 때는 찬반 토론이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시사적인 주제, 철학적인 주제로 쓰는 논술 쓰기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머니들 주니어 플라톤을 좀 보시면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하셨나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저면에 아이들의 자기 지식과 자기 관점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주니어 플라톤에서 길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